여러분, 오늘도 카더라 통신에 지치셨습니까? 내일 당장 $100 간다는 근거 없는 외침 대신 오늘은 조금 더 차갑고 냉정하게 데이터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파이코인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운석이 아닙니다. 암호화폐 역사의 줄기에서 보면 파이는 리플의 실용성, 에이다의 학구적 태도, 도지의 커뮤니티 파워, 그리고 톤코인의 플랫폼 통합을 모두 닮아 있습니다. 오늘 이 4대 거인의 발자취를 통해 파이코인이 2026년 현재 어디쯤 와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지 정밀 해설해 드립니다. 먼저 파이코인의 뿌리를 보죠. 많은 이들이 파이를 도지코인과 비교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커뮤니티 때문입니다. 사실 도지코인은 2013년 단순한 밈으로 장난스럽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라는 거물의 지지와 강력한 팬덤의 힘으로 시가총액 9위권에 안착했죠. 기술력이 원동력이 아니었습니다. 2026년 현재 도지는 단순한 장난을 넘어 X와의 결합을 통해 실질적인 화폐 영역을 확고히 했습니다. 파이 역시 스마트폰 채굴이라는 전무후무한 방식으로 전 세계 5천만 명 이상의 파이오니어를 확보하며 도지가 증명한 팬덤이 곧 가치라는 공식을 더 거대한 규모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더 나아간 자리에서 에이다의 향기가 납니다. 2017년 등장한 에이다는 동료평가라는 독특한 철학을 고집했습니다. 전 세계 천재 교수들에게 검토받지 않은 기술은 우리 블록체인에 넣지 않겠다는 학술적 무결성이었죠. 덕분에 성장이 느리다는 비판도 받았지만 2026년 현재 거버넌스 완성 단계에 오며 가장 단단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스탠퍼드 박사 출신들이 설계한 파이의 합의 알고리즘도 이와 닮아 있습니다. 파이 역시 6년이라는 인고의 시간 동안 폐쇄형 메인넷을 유지하며 내실을 다져왔는데 에이다가 증명한 그 인내의 가치를 파이가 그대로 걷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제 가장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최근 무섭게 치고 올라온 톤코인을 보십시오. 톤의 성공 비결은 명확합니다. 9억 명의 유저를 보유한 텔레그램이라는 압도적인 메신저 플랫폼 위에 금융을 얹은 것이죠. 파이코인의 전략도 이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파이는 단순히 코인을 주고받는 지갑이 아닙니다. 파이 브라우저 안에 쇼핑몰, 게임, SNS를 통합하는 파이 앱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죠. 최근 톤코인이 실사용처 확대로 하락장에서도 맷집을 증명하며 텔레그램 경제권을 구축한 것처럼 파이 역시 오픈 메인넷 이후 개인 간 거래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플랫폼 화폐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가상화폐의 본질은 결국 전송과 결제입니다. 이 분야의 대선배는 리플이죠. 리플은 2012년 탄생 이후 SEC와의 긴 싸움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리플은 그 싸움을 끝내고 국제 송금의 표준이자 은행권 통합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리플의 차트를 보면 큰 이벤트 뒤에 반드시 긴 횡보와 매집의 시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리플이 기관의 선택을 받았다면 파이는 대중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플이 국경 간 장벽을 허물었듯 파이는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 누구나 결제에 참여하는 가장 민주적인 결제망을 꿈꿉니다. 현재 시각 2026년 3월 7일 도지는 X와 리플은 은행과 톤은 텔레그램과 결합하며 각자의 영역을 확고히 했습니다. 그럼 우리 파이코인의 현재 주소는 어떨까요? 웹 트래픽 분석과 커뮤니티 활성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통계에 의하면 전체 등록자 1억 명 중 현재 한국 사용자 8.2%로 820만 명으로 2위이며 베트남이 10.2%로 1위, 인도가 6.66%로 3위, 미국이 6.6%로 파이오니어 집결이 4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활성 파이오니어 숫자와 KYC 인증 완료한 파이오니어 숫자는 훨씬 낮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 정부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CNN과 영국 BBC에서 보도될 정도로 청년층부터 중장년층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채택이 이루어지고 있죠. 또한 한국, 영국, 독일 정부가 파이코인의 친환경적 채굴 방식에 주목하며 규제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규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순간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은
순환매의 마지막 정거장인 파이코인으로 쏟아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파이코인은 이제 이 4대 거인들이 닦아놓은 길의 교차점에 서 있습니다. 오픈 메인넷 진입 직후인 지금은 락업이 풀리는 물량으로 인해 도지코인 초창기처럼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톤코인의 플랫폼 파워와 리플의 실용성이 결합되며 시가총액 5위권 내의 코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파이는 찌라시로 크는 코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본 거인들의 역사 속에 그 답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코인의 역사를 알면 파이의 끝이 보입니다. 앞으로의 여러분들께 위에 언급한 파이와 닮은 코인들의 변동을 파이와 비교해 상대적인 파이의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파이오니어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경험하고 알게 된 파이코인에 접근하고 목적을 달성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이코인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채굴량을 늘리는 실질적인 방법을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 방법 중 첫 번째는 노드 가동, 두 번째는 3년 100% 락업, 그 외 세 번째로 추천인 모집, 네 번째로 유틸 활동이 있습니다. 이 내용의 자세한 방법과 이유는 다음 영상들에 자주 언급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국의 노드 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3월 현재 파이 네트워크는 전 세계적으로 무려 32만 2,800개 이상의 활성 노드를 보유하며 블록체인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분산 네트워크 중 하나로 우뚝 섰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많은 게 아니라 이 노드들이 어디에 왜 모여 있는지를 보면 파이의 진짜 가치가 보입니다. 현재 노드 운영과 사용자 활동이 가장 뜨거운 상위 10개국을 살펴보죠. 1위는 인도입니다. 전 세계 사용자의 약 7만 8,200대가 집중된 핵심 허브로 초기부터 형성된 강력한 커뮤니티가 전체 노드의 막대한 비중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5위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3만 대 이상의 노드 수를 기록 중인데 우리나라는 기술적 이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580개 이상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질적인 파이 결제가 이뤄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실속 있는 시장입니다. 2위와 3위는 미국과 인도네시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인구와 실리콘밸리 중심의 기술 커뮤니티가 노드 확산을 주도하고 있죠. 이어서 베트남, 나이지리아, 중국, 브라질, 일본, 그리고 독일이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왜 이 국가들이 파이에 열광할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술적 인프라와 생태계입니다. 한국, 미국, 일본처럼 인터넷망이 발달하고 고성능 PC 보급률이 높은 국가들은 노드 운영에 최적화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노드 보상에 대한 높은 관심과 실생활 결제 생태계가 결합되어 노드 운영이 곧 실질적인 수익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이 강합니다. 둘째는 금융 시스템의 대안입니다. 베트남,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처럼 기존 금융 시스템이 불안정하거나 은행 문턱이 높은 국가에서 파이는 스마트폰 하나로 참여 가능한 가장 민주적인 디지털 화폐로 인식됩니다. 이들에게 노드 운영은 단순한 채굴을 넘어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저축 수단인 셈입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지도의 작은 이정표가 되었길 바랍니다. 더 깊이 있는 데이터와 정밀한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파이오니어의 의리입니다. 감사합니다.